햇살이 가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 거리에서 한 여성이 어떤 남성을 발견하고는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성의 손을 잡은 여성에 비해 남성은 예상치 못한 이 만남에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내비치는데요. 광장 옆에 위치한 한 집으로 여성이 남자의 손을 잡고 다짜고짜 데리고 들어갑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스페인의 바네사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보내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여성 바네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민박집 겸 아파트 장기 렌탈 일을 하십니다. 관광지 근처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이나 장기 렌트를 하고 계신 거죠. 부모님 성격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반갑게 여기시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이 운영하는 아파트는 관광객들 사이에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공실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1년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교를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곳저곳에 취직을 하러 다녔지만 부모님 사업도 잘 되고 계시고 딱히 취직을 안 해도 이 일을 물려받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컸는지 다녔던 직장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쉬고 있고 부모님이 가끔 일손이 필요할 때 제가 돕는 일이 꽤 많았는데요. 저도 다행히 부모님 딸이라서 그런지 이 일이 매우 적성에 맞는지 즐겁더라고요.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다양한 언어와 지식을 경험으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전공이 영어이었기에 관광객들과의 대화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내는 동안에 말도 안 될 정도로 친해졌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던 날 공항까지 바래다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죠.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들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분노했던 일이 생겨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중국인 관광객을 받았을 때입니다. 아파트 장기 렌탈을 하겠다기에 일정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월세를 받는 날 기다렸지만 중국인은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보증금을 냈으니 이번 달만 월세를 다음 달에 내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겁을 줬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이 남아있었기에 돈을 안 낸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 입장도 아니라는 변호사 친구의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달에 중국인은 입금을 해주었고 마지막까지 월세를 받아냈기에 저는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난 이후 제가 집을 청소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방을 빼기 마지막 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집안에는 온통 매운 중국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소파와 TV 위치도 바뀌어져 있었으며 화장실은 곰팡이 투성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중국인이 들어온 이후 주변 세입자들이 냄새가 난다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나갈 때 개판을 만들고 나간 겁니다. 민박집에도 중국인들이 오면 분명 머물며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머물면서 단 한 번도 규칙을 지킨 적이 없었죠. 개인 방은 고사하고 공용으로 쓰는 공간까지 더럽히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여러 번 말을 하긴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였죠. 이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원래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인가?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에 잠기며 답을 찾아보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한국에서 3달 동안 예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걱정이 크게 앞섰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왔다면 좋았을 텐데 하필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서 왔다는 생각에 찝찝함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떨결에 방을 안내해준 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도착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전자레인지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방문했는데 지저분하긴커녕 생활에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집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야 알게 된 학생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병의 꽃들로 가득해 향기롭기도 했죠. 자신이 원래 식물을 매우 좋아해서 2주마다 한 번씩 꽃시장에 방문해 꽃을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빨래를 할 때 원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세제를 섞었으면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는 등 여러 생활 팁을 알려주는 지연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고 중대한 것과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 미안해졌죠.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인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요리를 참 잘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그녀와 친해졌고 한국 음식도 자주 해주었는데요. 그녀의 요리는 한국 음식은 제 입맛에 안 맞을 것 같다는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단연 최고였죠.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일까 싶었는데 야채를 골고루 섭취하는 동시에 감칠맛이 도는 비빔밥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맛에도 잘 맞아서 지연의 요리를 참 좋아하셨기에 자주 부탁하곤 하셨죠. 부모님 그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비빔밥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정이 훨씬 더 많이 든다던 그녀는 유독 다른 게스트들과는 다르게 저희 가족에게 식사 대접을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가까이서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고 이후로 저희 가족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지게 되었죠. 그러다 계약했던 3개월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 지연과의 헤어짐도 너무 슬퍼서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한바탕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새로운 관광객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레 지연과의 연락은 뜸해지게 되었죠. 20대 때 잠깐씩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시작했던 숙박업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30 중반이 되었고 어느 날 엄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봐도 큰 병이나 원인 등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고 자주 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기운 없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선물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고민하던 저는 아주 좋은 선물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아시아 물건을 파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고추장도 구입했고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죠. 엄마가 드시고 기뻐할 생각에 요리를 하는 내내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웠어요. 그렇게 드디어 완성한 비빔밥. 저는 바로 시식에 들어갔지만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맛이었습니다. 풍미도 없었고 비빔밥 특유의 감칠맛 또한 없었죠. 저는 크게 실망한 채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보고 다시 비벼보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봐도 지연이 해주던 비빔밥의 맛이 전혀 나질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끝에 저는 지연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답장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방법을 알 수는 있으니까 다행이었죠. 저는 꼼꼼히 받아 적었지만 지연이 알려준 레시피는 제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다가오는 엄마의 생일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괜히 너무 반가워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서투른 한국어에 그는 예상도 못했다는 듯 당황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함께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여행 중이라던 그에게 저는 차를 한 잔 대접하겠다며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엄마를 위해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맛이 나질 않는다고요.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으니 혹시 시간이 된다면 도움을 좀 줄 수 있냐면서요. 그는 잠시 동안 고민하다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그의 손을 잡고 끌고 오다시피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인데 먼저 식사를 대접하긴커녕 요리를 부탁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라도 되고자 옆에서 필요한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비빔밥을 엄마 앞에 짠하고 선물처럼 드렸고 엄마는 비빔밥을 먹으며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예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다시 먹으니 정말 맛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저까지 눈물이 핑 돌아 식사를 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밥을 씹으면서 마치 지연이 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 하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앞으로 꼭 건강해지라고 건강해져서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 이야기했고 엄마는 꼭 그렇게 하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밥 한 톨도 남김없이 비빔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맛있는 비빔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준 한국 남성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가게 되면 지연과 함께 셋이서 보기로 약속했었죠. 그래서 올해 엄마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한국에 가서 지연과 비빔밥 은인이었던 남성과 함께
셋이서 밥 먹기로 약속도 잡았답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더욱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